대체 상품이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이 꺾이게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주력재로 가지 왜 대체재로 가겠느냐? 그럼 대체 상품을 못 판다는 얘기가 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동도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거래가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 상황과 그때 상황이 잠실은 관심을 보이고 목동 아파트는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살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잠실은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목동은 사지 않는 게 맞는 거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동산 너무 어려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고가주택은 신고가인데 서민주거지 빌라는 반토막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일반인들은 피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왜? 부동산 투자, 일반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반토막이래요. 자, 빌라라고 하는 시장이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됐느냐? 그러지 않아도 빌라가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고 재개발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살아났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거나 어느 정도 보완되게 되면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때 반토막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즉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투자를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빌라 투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빌라는 안 되고 저래서 뭐는 안 되고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빌라, 재개발 빌라 많이 싸졌죠?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단계가 좀 짧다면 관리처분인가 단계 2주 중이라면 나중에 들어가기 좋잖아요. 시간 짧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토막 났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는 거고요. 또 그거랑 해당이 없는 빌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할인 분양을 하거나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빌라를 경매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 물건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올 때거나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면 분명히 지금 현재의 폭락했던 가격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오피스텔 문제가 많죠? 생숙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의 내용 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수익형 투자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재 상품 같은 경우 오피스텔, 그다음에 생숙, 그다음에 일반 상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산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서 들어갔느냐? 비싸질 때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그랬죠.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왜 눈에 그때가 안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시장이 또 꺾이니까 제일 먼저 대체 상품들이 무너지는 게 보여지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까지 대체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러분들 또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대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다는 것. 그 대체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대체 상품이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이 꺾이게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주력재로 가지 왜 대체재로 가겠느냐? 그럼 대체 상품을 못 판다는 얘기가 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뚫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요. 누가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되 이 상품이 대체 상품이면은 짧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주력재 같은 경우는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아무래도 여기서 주력재는 아파트 상품인 거고 아파트 상품 중에서는 또 입지가 또 좌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렸던 말 중에서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반응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품만 선택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질문하실 때 A와 B 중에서 어디가 좋아요? 라고 할 때 그 질문 틀렸다는 말 되게 자주 하죠. 자주 하거나 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품보다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 신호 2가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과거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2번째 장표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뭐뭐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벗어나면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